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공대에 위치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3기 러너 쇼케이스가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문을 했고요.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자리라서 올해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3기 러너분들이 개발한 앱들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공계 논문 최적화 뷰어 리지입니다. 아이패드용 앱인데 이거 정말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공대생이었으니까 이 앱이 정말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논문 읽을 때 보기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피규어의 위치, 두 번째는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거를 해결했더라고요. 논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아이콘, 피규어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동 추출된 피규어 리스트를 보여줘요. 해당 피규어 1이 나왔다 하면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같이 띄어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스플릿 뷰로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글을 보고 여기는 그림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 페이지에 있는 글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글을 같이 읽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올가미로 하면은 이 부분을 바로 캡처해서 전에 있던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단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읽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읽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집중 모드 아이콘을 누르면 이 두 단을 한 단으로 만들어줘서 그냥 스크롤만으로도 한 줄씩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그 피규어 기능을 켜놓으면은 이렇게 한 줄씩 읽으면서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해 보이죠. 그리고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 바로 원터치 번역도 가능했습니다. 이게 온 디바이스로 가능해서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펜슬 하이라이트 기능은 당연히 제공하고 있었고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스쿱입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애플 뮤직 리스트로 바꿔주는 앱인데요. 유튜브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플레이리스트를 하나를 골라서요, 링크를 복사해와서 돌아오면 바로 이거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상 내에 있는 더보기란 정보나 댓글 정보를 가져와서 음악 목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 재검색을 제공하는데 이때는 샤잠킷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적합한 노래들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노래가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 곡 변경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찾은 곡과 가장 가까운 곡들을 리스트로 모아서 자동으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플리들이 정말 좋은 곡들을 잘 모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따로 곡 정보가 없으면 찾기 귀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을 해준다.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앱은 애플 뮤직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앱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계단 사랑단. 계단 걷기가 진짜 재미없죠. 계단 걷기 재미있게 만들어 보고자 10만이 컨셉을 이용해서 계단을 걸어보자, 이런 앱이고요. 계단으로 올라서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10만이니까 저희 재료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 획득이 가능하고요. 특히 모든 유저들 그리고 친구들과 계단 오르기 대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10만이 컨셉에 드립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뭐 당귀새우부터 착 아니고 칙입니다만 별명자 결혼하자 명자야, 니들이 어둠의 자식이냐 환기해라, 도라지 이대로 두라지,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네 번째는 덕밤입니다. 애니메이션 덕후들의 새로운 놀이 컨텐츠를 앱으로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한 명씩 가이드를 보면서 일본어 대사를 따라 말합니다. 따라 말한 그 음성에서 발음, 억양, 스피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앱에서 점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앱에서는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었고 대사가 한글로 적혀 있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좀 신박했어요. 저도 영역 전개 좀 하거든요. 료이키 텐카이. 다섯 번째는 집집사입니다. 사회초년생 집 구하기에 도움을 주는 앱인데요. 저희 앱을 사용하시게 되면 집의 기본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위치로 저장하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현재 위치도 받아옵니다. 그다음에 건물 외관 사진 찍어서 기록하실 수 있고, 주택인지 빌라인지 오피스텔인지, 월세면은 보증금 얼마인지 월세 관리비 얼마인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집을 꼭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려요.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회 초년생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희 앱에서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걸 왜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다 완료하시게 되면은 집 구조를 스캔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앱에서는 사진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3D로 집 구조만 저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집의 구조까지 기록하시면은 본 집이 이렇게 하나의 요약 카드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기본 정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입력해주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어떤 집인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집은 방충과 청결은 좋지만 모방지랑 방음은 잘 안 된다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청결이 좋다고 해도 누수같이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의 요소를 한 번 더 체크하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집 구조 나오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저장해주신 주소 기반으로 자동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주변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350m라고 하는데 이 건물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이런 것까지 표시가 되니까 이것도 유용해 보였습니다. 6번째는 하루 4컷. 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고요. 어플 내에서 AI 검색을 통해 4컷 사진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 사진들을 등록해두면 매일 9시에 랜덤하게 4컷 사진을 띄워줍니다. 이때 이랬었지, 이런 사진도 찍었었지, 이렇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이더라고요. 삭막한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앱이 아닌가 싶고요. 7번째는 쉬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는 소리가 시끄러운지 걱정될 때 있잖아요. 특히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내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잘 감이 안 잡히니까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앱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변 소리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끄러운지 아닌지를 알려주니까 좋더라고요. 주변이 조용하면 작은 소리도 시끄러울 수 있고 주변이 시끄러우면 적당히 큰 소리도 시끄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알려준다는 게 좋은 점이었고요. 도서관이나 옆에서 누가 자고 있다거나 이럴 때 쓰면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폰 앱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앱도 있어서 워치로도 작동하니까 접근성도 좋아 보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와서 3기 러너분들이 개발한 앱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앱들이 있지만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싶으신 앱들을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